트랙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메일로 영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그 긴 장문을 쓰는 그분의 심정을 알 수 있었어요. 간접적이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 학생들은 또는 어르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이 70 먹은 분들도 지금 20대와 똑같이 영어 공부를 해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번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썼던 모든 글은 아니고 최대한 개인적인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감추고 그분이 썼던 글을 일부 요약해 왔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이 젊은 세대들은 20대 30대 분들은 내가 했던 거와 똑같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60, 70대까지 그 중자녀층 이상들은 나도 이렇게 했는데라는 걸 느낄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대하고 70대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50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영어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잘못됐거나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글을 쓰신 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변이기도 하고요. 자, 일부 내용만 발췌해 봤습니다. 자, 이번의 말씀은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전형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 이 말은 본인이 학교를 배우시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영어를 아마 다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법을 당연히 했겠죠. 자, 이분의 나이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휘 학교에서 암기시켰을 겁니다. 저희 때는 다 그랬거든요. 문법, 어휘 암기. 자, 이게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단문 독해 들어갔습니다. 그 유명한 성 뭐로 시작하는 거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독해, 장문 독해죠. 장문 독해를 하는 재밌는 건 듣기를 거의 저희 때는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했어야 됩니다. 영어에서 듣기가 빠졌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 영어라 말하기 힘들어요. 듣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듣기가 36점이나 100점 만점에 거의 40%를 듣기에 배정하고 있는 이유도, 그러니까 듣기는 영어의 꽃이거든요, 때로는. 자, 근데 그래서 이분이 도서관에서 문법책을 대충 합쳐봐도 100권 이상을 봤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문법책을 100권 아니 10,000권을 보더라도요, 영어 안 됩니다. 우선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신 겁니다. 문법은 정말 초등학교 정도 그 정도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이것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본식 영어에서 온 거거든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아실 거예요. 최대한 난도질한다랄까요? 분석해서 최대한 적게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분류를 많이 합니다. 일본식 영어의 특징이죠. 그래서 제가 배울 때 일본식 영어로 배웠기 때문에 저 또한 투부정사의 뭐 5가지 용법 해서 뭐 원인 결과 쭉 나왔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거 쓸모 없습니다. 자, 이렇게 100건 이상 봤다는 것 자체가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학생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젊은 학생들도. 근데 과연 이 문법이 공부를 해서 영어를 하라고 쓴 것인지, 그 정도로 굉장히 분석을 철저히 해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it is 형용사 나가고 over를 쓸 것인가 for를 쓸 것인가, 그리고 이 형용사에 따라서 over를 쓰고 for를 쓰고 이런 거거든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면 over를 쓰고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이면 for를 쓰고 뭐 이렇게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영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혀 영어를 쓰거나 듣거나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작하라고 하는 거 똑같은 경우예요. 이거는 좋지 못한 방법이죠, 당연히. 자, 그래서 율법책에서 과연 하라고 하는 것인지 당연히 의심하는 건 답답한 적도 많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잘 느끼셨네요. 지금 20대 학생들 또는 고등학생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7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 똑같습니다. 50년 전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몰라서 그것 설명 없이 몰랐고, 단어 깜지 쓰고, 깜지란 말은 단어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는 거죠. 단어 암기를 위함입니다. 쓰면서 암기하는 거. 영어 문장 외우고, 영어 문장 외우는 거는 저희 때 정말 많이 했던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 또 한 5년인가요? 7년 전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했던 방법이라는 방법으로 암기시켰던 기억이 나요. 한때 이것도 유행했죠. 지금 또 사라졌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게 반복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저희 때 교과서, 영어 교과서 암기시키는 거 많이 했습니다. 저희 때. 그리고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반기문 총장으로 또 올라가고, 이것도 유행 타나 봐요. 그리고 또 지금 시들해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한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그걸 일반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강사들이, 또는 여러분의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담이라면서 하는 말 같고 여러분이 그걸 교육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률을 높여가는 거지, 일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보다시피 암기를 통해서 영어는 배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2차 세계대전에서도 했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새로운 암호 체계가 필요했고, 그 암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소수 민족의 언어를, 거의 100명도 안 되게 사용하는 소수 민족의 언어를 통신병들에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암기를 시켰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통째로 완전 강압적으로 막 하루 20시간씩, 군대니까 가능한 거죠. 실패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문장을 외우고 암기하고, 지금도 아마 반기문 총장 때문에 5년인가 6년 전인가 하여튼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거 새로운 교육 방법이라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새롭지 않아요. 전에도 있던 겁니다. 50년 전에도 있던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영어책을 들고 다시 영어를 했대요. 영어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많으신 분이고요. 사실 영어라는 게 물론 하나의 언어이긴 해요. 수학도 언어예요. 과학의, 자연을 서술한 언어고, 컴퓨터에 말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도 컴퓨터에 쓰이는 그것도 언어예요. 모든 세상은 어떻게 보면 언어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컴퓨터 언어를 알면 뭐가,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 언어를 통해서. 얘를 보고 계시는 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수학이라는 걸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또 하나 기술해서 과학이라는 게 탄생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 한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 있어요. 프레임에 짜 있는데 그 틀을 조금은 벗어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수학을 번역하듯이, 컴퓨터를 번역하거나 영어를 번역하듯이 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수학을 언어처럼 익혀야 되거든요. 수학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암기시켜서 또 문제 푸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상하게 모든 걸 다 암기로 해결해요. 수학을 암기한다는 거 한다면 되게 전 세계 모든 수학자들이 놀랄 거예요, 아마. 수학을 암기한다고요? 수학은 언어예요. 언어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서술하는 거고. 컴퓨터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펼쳐가느냐가 그 컴퓨터 언어를 잘하느냐예요. 암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잘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컴퓨터 언어.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암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잘하는 건 별개의 이야기예요. 수학 공식 암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수학을 문제 푸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했고 다시 이 문법을 한다고 한 1년 문법 1년 동안 또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하셨을 것 같은데 대학교 때도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영어 하면 소용없다 들은 거죠. 예. 맞는 말입니다. 란 말에 섀도잉을 했고 섀도잉 2년 정말 오래 했습니다. 영어 한 편 씹어 먹었고요. 영어 한 편 씹어 영어 한 편 영화 같은데요 느낌에 영어 한 편 씹어 먹어봤고요. 이거 요즘에 또 유튜브에 많이 있는 내용이죠. 섀도잉 여러분이 뭐 새로운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오래된 거예요. 이거 또 받아쓰기도 있죠. 딕테이션을 받아쓰기도 있습니다. 듣기 할 때 받아쓰기 많이 하죠. 딕테이션이 받아쓰기도 한 굉장히 오래된 기법이에요. 이거들은 이제 기자들이 하던 기법을 여러분들이 가져다 온 거예요.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받아쓰기는 기자들이나 어떤 통역관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통역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영어 학습자니까요. 여러분 기자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의 받아쓰기 제가 말하는 한글을 다 받아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한글 모든 거를 다 받아쓸 수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세계예요. 하여튼 섀도잉 2년 했고요. 그리고 시화방어 봤고요. 결국은 도움을 좀 받았을 수도 있어요. 쉐도잉은 아무래도 이 문법보다 더 나아요. 그리고 구강 훈련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발음은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발음이 좋아지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독해나 듣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싶은 게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쓴 수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썼는지를 이해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컴퓨터도 언어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걸 썼는지를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은 그 다음 얘기예요. 자, 근데 쉐도잉은 그냥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쉐도잉의 본질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합니다. 자, 쉐도잉.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영어 단어가 안 되나 싶어서 요즘은 어원으로 단어 공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원을 공부하는 것은 영어가 어느 정도 된 상태. 내가 영어를 좀 잘하고 문제가 없고 근데 어휘력을 좀 더 깊이 파고 싶다 할 때 추가적인 정도로 봐야 됩니다. 어원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겠다는 것도 좋지 않아요. 물론 대학교 편입영어 같은 어휘가 중점인 시험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휘만. 독해로 연관짓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했던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문법책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번 100권 이상 봤을 겁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문법, 어휘, 암기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전형적인 교육 방법이었으니까 한때. 자, 그리고요. 단어 암기. 이게 깜지 쓰는 게 암기하는 겁니다. 영어 문장 외우고 해석까지 외우고 정말 노력이 대단하시죠?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법을 또 1년 동안 하셨다 그래요. 또 누군가부터 쉐도잉이 좋다고 해서 2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한 편 씹어 먹어봤어요. 영어도 유튜브에 그런 얘기 많습니다. 뭐 영어 나오는 동영상 한 편 다 씹어 먹으면 영어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특별한 케이스 이야기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 학생은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원을 통한 학습 방법. 이거 학생들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어원을 통한 단어장이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 그 단어장을 암기시키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글쎄요. 그분들은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거든요. 근데 저도 학력고사 시대로서 이거 저는 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분도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게 지금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영어는 뭐냐? 그걸 아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윤곽은 조금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영어는 다 아니에요. 그럼 확실합니다. 섀도잉이 정확한 방법이고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모든 전 세계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언어를 연구하거든요. 뉴로링기스틱에서 신경과학, 언어학 같은 거에서 했을 거예요. 근데 섀도잉은 그 대상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앵무새를 교육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앵무새에게 저거 따라해봐. 내가 말한 거 따라해봐. 그래서 계속해서 그 표현이나 발음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들어보니까 얘가 우리말 잘하네, 한글을 잘하네, 영어를 잘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지 본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답인지는 저는 아예 모르겠어요. 그리고 발음 훈련에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국악이라는 게 국어에 우리의 언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바꾸려면 당연히 발음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영어를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질적으로 학습에 있어서 먼저 독해와 듣기가 여러분에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발음 연습할 때 하시면 되겠죠.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자, 어원 이거 정말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 들어봤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안에 거의 다 들어갈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패입니다. 좋지 않아요. 자, 이제 이 문제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홍익대 편입 영어 문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단어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선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찾고 그리고 나서 about는 뭐뭐에 관해서의 뜻이고 ove는 소유격이며 이 단어가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이건 수동태이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바로 분석하는 영어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문제는 이거다. 뭐지? 뒤에 아무것도 없이 이상하게 컴마만 엄청 나오네. 보이십니까? 이 순간 당황하죠. 이걸 또 분석해야 되니까 깝깝합니다. 분석하면 깝깝하죠? 분석 안 하면 깝깝하지 않아요. 이 뒤에 대절이 빠졌다.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죠. 이거 이 정도 하면 이제 미친 거죠. 분석에 거의 노망기 들 정도. 영어를 망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냥 들어가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 테니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가죠. 그냥.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지배적인 이론이 있대요. 리얼리티 TV쇼 아시죠? 리얼리티 TV쇼가 사람을 싹 루어시키는, 매혹시키는 주도적인 이론이 있대요. 그것에 관한 이론은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관음증. 물론 지켜보는 거죠. 리얼리티를. 관음증이라 말할 수 있겠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어떠한 중독성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를테면 뭐 슈거나 시거렛이나 드러그 이런 것들은 마약 같은 것처럼 너무나 많은 좋은 것. 여기 사람들이 인기겠죠? 재밌는 거, 인기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탕, 담배 굉장히 식품 많죠.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 이미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흐름이 바뀐다는 얘기죠. 자, 3주 후 비평가가 야, 이거 너무 심파조 엘러지 아냐? 드라마나 시트콤이 너무 심파조 아냐? 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그럼 너무 감성적인 그런 엘러지 같다 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거 3주가 지난 거예요. 닐슨이 침 뱉듯이 뭔가 턱 뱉어낸 거죠. 전체적인 새로운 세트의 평가. 이 평가가 뭐겠어요? 여기는 TV에 관련된 거니까 시청률이겠죠. 전체적인 새로운 시청률을 내놨는데 그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프라임 타임 황금 시간대가
시청자를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업계 전반에서 시청자가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황금시간대가. 자, 단지 2주가 지났어요. 헐리우드 리포터라는 매거진이겠죠? 매거진이 그러나 그 모든 쇼의 스포일하면 전리품이에요. 그뒤 얻어낸 전리품. 그 다음 모든 전리품들을 언급했는데 물론 TV 리얼리티 쇼도 있겠죠. 그게 정말 하찮더라.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리얼리티 쇼가 그렇다는 거죠. 중독성이 관음증인데 불구하고도 이게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아까 말한 대로 중독증은 다 그러죠. 자, 시청자들이 울면서 그들의 TV 디너를 먹으면서, 자, 이 TV 디너라는 거 대충 아시겠죠? TV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 그러면서 그것이 월드와이드 인터넷이죠. 인터넷 탓이다 라고 할 수는 있겠죠. 이들이. 자, 많은 점에서 리얼리티는 필요한 새로운 틈새 시장이에요. TV에겐. 인터넷이 지나간 그런 곳에선 TV가 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인 거예요. 리얼리티는. 닷컴 시대 전에는 텔레비전이 즉흥성, 즉각적인 신속성을 제공해줬어요. 그래서 영화에 아주 헤비하게 편집하거나 스타일화시한, 다시 말하면 정형화시키는 폼을 대해서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의 빠른 헤드라인, 뉴스 리포트, 분단위 업데이트되는 서비스, 그 넷, 여기서 넷이란 건 네트워크 아시겠죠? TV가 아닌 그 인터넷인 거죠. 이 넷은 굉장히 빠르죠. 그것이 이제는 엘보로 팔꿈치로 툭툭 치면서 TV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TV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 튜브는 바보 상자라고 하죠. 그게 TV입니다. 그게 튜브예요. 상자. 자, TV는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재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리얼리티 TV라는 것은, 리얼리티 쇼 같은 TV는 사실상 헤비하게 영화처럼 편집해서 가짜 다큐멘터리 포맷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결과물인 거예요. 그 장르, 그러니까 리얼리티 TV시겠죠? 리얼리티 TV 장르의 전체의 전제는 뭐냐면, 야, 더 많이, 무조건 더 많이, 이런 거죠. 더 많이 편집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그거 이상 없는 거예요. 전제가 그냥. 그래서 당연히, 놀랍지 않게 당연히, 한때 새로웠던 것이 당연히 많이 생성되니까 쇠퇴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청중에게 지루함을 가져다 주겠죠. 지루해지겠죠. 결과적으로 또. 자, 위에서 가장 패시지에서 위에 단락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TV 리얼리티 TV 쇼는 인기가 시트콤만큼 있다. 누구보다 뭐 인기가 있다. 뭐 인터넷 시대 전에 뭐 이런 건 없었죠. TV라는 것은 좀 더 경쟁적이 있다. 이수가 틀린 거죠. TV는 경쟁력이 없다는 내용에서 주로 인터넷보다 다양한 점에서 뉴스 리포트에서 없다고 했어요. 이건요. 리얼리티 TV 쇼는 새롭고 창의적인 그런 전제가 필요하죠. 더 많은 시청자 끌기 위해서 그 전제는 뭐죠? 더 많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좀 더 창의적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리얼리티 TV의 그러한 인기는 최근에 인과적 변화와 관련돼 있다. 물론 정답은 3번이고요. 타이틀, 제목이 뭐냐죠? 특정한 관련이 있다. 인터넷 컨텐츠와 TV 시리즈 사이에는, TV 시리즈도 이상하죠, 그렇죠? 리얼리티도 아니고 시리즈 사이에는 특정 관련이 있다. 아니고요. TV 시청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그러한 대체 프로그램들의 그런 성공, 이런 거 합리적이지 못하죠. 관음증 환자라고 봤으니까. 리얼리티 TV는 성공적인 무기이다. 텔레비전에. 아니죠. 계속 져왔어요. 인터넷 시대에 성공적인 무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전제는 더 많이 이상 아무것도 없는, 바로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그러한 거란 거죠. 시청률이 떨어졌죠. 그래서 왜 리얼리티 TV는 시청자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가? 정답이죠. 예,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문장에 나와있죠. 창의성이 필요하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에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뭐라고 하죠? 장르의 그 장르 리얼리티 TV 쇼의 장르의 전체적인 전제가 더 많이 이거 당연히 한때는 나부 새로웠던 것이 당연히 퇴보가 되죠.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지루해질 거예요. 앞으로 지루해진대요. 뭐가? 리얼리티 TV 쇼가요. 시트콤은 어떻게 자신의 경쟁력을 잃었나? 아니겠죠. 잃었나 쓰면 안 되겠죠. 앞으로의 일이니까.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준비한다고요? 할리우드면 이게 영화잖아요. TV 리얼리티가 아닌 거죠. 성공을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닌 거 아시겠죠? 리얼리티 TV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럴 수 있어요. TV 시트콤 나가면 안 되겠죠? 지금 리얼리티 TV 쇼인데 화제 잘못됐죠? TV 시트콤의 실패, 최근의 실패요? 최근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최근이라고 하죠. 미래는 아니에요. 분명 위에서 보면 미래입니다. 아마 지루해질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답이 화제 면에서도 티얼 리얼리티 쇼가 맞고 내용 면에서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막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단어들의 쓰임을 잘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떠한 그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weep 하면 우리가 눈물 흘리다 하거든요. cry 한다는 뜻인데 into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들의 TV의 디너들이었거든요. 그 순간 TV 디너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뒤져보신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이거 분명히 사전에 나와요. 뜻은 나옵니다. 근데 매번 사전만 뒤져보실 거예요. 예? 대충 흐름상 알 수 있죠. 이거 TV를 보면서 먹는 거다 간편식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왜 울까요? 이거 완전 TV에 빠져서 그런 건가? 너 이 간편식이나 먹고 뭐 그런 자기 한탄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까지 분석하면서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흐름상 이거 TV 간편식이나 맞으면서 울면서 뭐 그런 거 먹으면서 말이야 보고 있는 거 그거 웹 때문이야. 이거 웹이 너무 재밌나 보자. 하여튼 웹 때문이야 라고 탓할 수 있다. 그럼 끝이에요. 모든 걸 다 분석해서 완벽하게 해석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전체 의미를 다 파악했죠.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래.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이런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전형을 정확히 보여주셨던 문법책 100권 단어 깜지 쓰고 영어 문장 암기하고 해석까지 암기하고 우리나라 학생들 내신 대비할 때 이거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쉐도잉 2년 동안 한 편 씹어봤고 한 편 씹었다고 해서 영어 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나마 이 중에서 그나마 현대적인 기법은 쉐도잉이죠. 나머지는 아니에요. 얘는 있던 거예요. 그렇다고 쉐도잉이 답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팝송을 들을 때 팝송을 많이 들으면 영어 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팝송을 들어봐야 소용없는 게 반드시 인지가 돼야 돼. 인지란 건 뭐예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 뇌는 그것을 인지했을 때만이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파악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요. 근데 인지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음악만 듣는 거예요. 인지가 되냐 안 되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인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 강의니까.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쉐도잉은 어떻게 인지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반복해서 따라한다는 거, 누가 말하면 그냥 따라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데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 훈련을 보고 한 거예요. 네. 동물학적. 다시 말하면 동물 행동학을 가지고 했던 스키너 교수의 기법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추정인데요. 스키너 교수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현대 와서는 그건 아니올시다 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반복 훈련이에요. 그게 과연 됐느냐? 2차 세계대전에도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영어는 언어는 어나더 레벨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국어인 국어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배웠는지 이해하시나요? 아무도 이해 못할걸요? 생각도 안 나실 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배웠으니까요.